연애를 3년, 4년 혹은 그 이상 안정적으로 잘 만나는 연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에서 지금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고 연애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거죠. 아, 내가 정말 좁은 우물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게 저는 혼자일 때 할 수 있는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엔젤이들 옌마드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거예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나 혹은 솔로로 지내고 있거나. 그런데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연인이 없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는 싶은데 마음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솔로인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시기가 생각보다 정말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제가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경험들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 솔로일 때만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인이 없을 때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5가지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혼자 시간 보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줄 안다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됐을 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말에 공감을 해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반려동물도 상상만 해도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별을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언젠가 그 사람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기다리는 일이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혼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 주변에 연애를 3년, 4년 혹은 그 이상 안정적으로 잘 만나는 연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줄 알고요. 상대방과 함께 있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들. 그건 그냥 오래 만나면 익숙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연애 초반에는 한창 막 사랑이 불타오를 때니까 계속 붙어있고 싶은 게 어쩌면 당연한 심리인 거죠. 근데 이게 꼭 연애 기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줄 모르면 아무리 오래 만났더라도 계속 상대방과 붙어있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연인이 있고 앞으로 그 사람과 가정을 꾸려나갈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생이라는 게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 연인이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혹은 긴 유학이나 출장을 가게 되거나, 혹은 몸이 아파지거나 등등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혼자 시간을 보낼 줄 모른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시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누워서 빈둥빈둥 쇼츠나 릴스를 보면 안 되겠죠. 이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치하지 말고 스스로를 계속 들여다봐야 돼. 내가 뭘 할 때 즐겁고 웃음이 나는지, 또 언제 무기력해지고 눈물이 나는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취미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취미가 없다면 이것저것 해보면서 찾아 나가야겠죠.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취미는 필사랑 수영, 이 2가지거든요. 다른 잡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완전히 몰입해서 하게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완전히 몰입을 한 상태에서는 외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겁게 잘 보내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그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건 본인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애착이라는 건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애착 유형이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이 유형이 언제 정해지냐면 정말 아기 때 있죠. 여러분이 태어난 직후부터 3살까지 이 시기에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애착 유형이 결정된다고 해요. 물론 아기가 크면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고 하는 과정에서 이 유형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생후 3년 안에 갖게 된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연애, 친구, 가족관계 등등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마 본인의 애착 유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각 유형별로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불안형 애착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안과 타인에 대한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또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질투심을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감정 기복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되게 불안감을 느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회피형 애착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지나치게 가까워하는 걸 선호하지 않고요. 자꾸 그 혼자 있는 시간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항상 상대방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싸우면 잠수를 타버린다던가 이런 건데,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방과 정말 깊고 가까운 관계가 되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이 회피성 행동도 연인들이 많이 이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안정형 애착은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죠. 본인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신뢰감과 친밀감을 쉽게 느껴요. 의사소통을 잘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상대방과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그걸 잘 해결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만들기도 수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유아기 시절에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신뢰가 형성이 되었고 한마디로 생후 3살까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분들이 이 안정형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특징을 들으시면서 아, 내 애착 유형은 이거였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애착 유형을 꼭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요. 일단 본인의 애착 유형을 알면 연인이든 친구 관계든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방어 기제가 뭔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애착 유형 테스트를 한 3년 전쯤에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불안 회피형이 나왔어요. 불안형과 회피형이 합쳐진 거니까 진짜 총체적 난국인 거죠. 이 유형의 특징은 애정을 갈구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막상 상대방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연애할 때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집착을 할까 싶었는데 제 애착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을 겪어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거구나 라는 게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본인의 애착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개선을 하고 싶다면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릴게요. 진짜 제가 3번 이상 읽은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라는 책이거든요. 정말 제목처럼 우리가 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 애착 유형과 연결을 시켜서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내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 등등 정말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거든요. 저는 카페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꼭 연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는 게 안정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모임 참여하기. 이게 좀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일반적인 대학생이나 사무직 직장인이라면 주변 사람들도 그냥 비슷한 사람들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도 예전에 카페 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주변에 뭔가 욕심이 있거나 도전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그때쯤 처음으로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꿈꾸는 20대들의 독서 모임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 나가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냥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살던 저한테는 너무 신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저랑 같은 20대 초중반인데 누구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누구는 이미 책을 냈고 누구는 몇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그때 제가 딱 느낀 거죠. 아, 내가 정말 좁은 우물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그 시점으로부터 내 삶에 욕심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로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제 가치관과 행동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딱 그 모임을 참여한 이유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는 길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외로우니까 아무나 소개받아서 많이 만나봐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보지 못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참여를 해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독서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혹은 여러분이 클라이밍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 맨날 친구랑만 하러 가지 마시고 클라이밍 모임에 가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모임이 꼭 솔로일 때만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성이 있는 그런 독서 모임, 운동 모임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때요? 물론 허락해줄 수는 있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잖아요. 솔직히 저라면 가지 말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로운 몸일 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때 많이 참여해보고 새로운 세상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 좋으면 그런 곳에서 좋은 연인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TMI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도 사업하는 분들이랑 네트워킹하는 자리에서 지금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고 연애까지 하게 됐거든요. 일반적인 뭐 소개팅이나 어플로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조금 더 좋은 연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상 찍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다들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보통? 댓글에 슬쩍 남겨주세요. 네 번째는 단기간 집중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 일 끝내기. 사실 뭐 재수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뭔가 굉장히 몰입을 해야 하는 시즌일 때 연애까지 잘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으면 중요한 목표, 연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정말 어려워요. 만약 친구라면 그냥 내가 요즘 시험 준비하는 게 있어서 좀 바쁘다, 당분간은 못 만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지만 연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고 만나
만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다른 무언가에 몰입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토익 시험을 준비하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연애도 잘하고 공부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데이트 시간을 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시험 성적은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애꿎은 연인한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결국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도 잡지 못한 거예요. 반면 솔로일 때는 어떤가요?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나 취업 준비 같은 단기간 딱 집중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은 솔로일 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일 때 여러분이 이뤄놓은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를 갖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혼자 여행 떠나보기. 최대한 멀리 길게 가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살면서 딱 한 번 20살 때 혼자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실 그때는 혼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일본 여행을 가고 싶은데 마땅히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턱대고 혼자 다녀왔거든요. 나 혼자 낯선 해외에 내던져진다는 게 되게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됐어요. 근데 한 번 다녀오고 나서 든 생각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 일단 여러분, 해외에 딱 가면 어때요? 다 낯설잖아요. 풍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소랑은 다르게 조금 더 과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권을 잃어버린다던가 기차 예약을 잘못해서 놓쳤다던가 혹은 뭐 길을 잃어버렸다던가 등등.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별거 아닌 일인데 낯선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럼 진짜 무섭거든요. 나 한국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별의 생각이 다 드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스스로 해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변수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진짜 크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앞으로 내 인생에서도 수많은 변수와 문제들이 닥칠 텐데 나는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달까요? 이렇게 낯선 환경에 나를 내던져 보는 것도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내 모습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경향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혼자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여행을 가면 모든 일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짜게 되잖아요. 오늘은 어딜 가보지? 뭘 먹지? 기차를 탈까? 아니면 버스를 탈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걸어가 볼까? 이렇게요. 만약 계획한 것 중에 뭔가 잘못되거나 뒤틀린 게 있어도 스스로 다 책임을 지게 되니까 독립심도 키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혼자 여행을 하면 정말 사소한 선택까지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데 이게 저는 혼자일 때 할 수 있는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연인이 있으면 혼자 여행 안 하게 되거든요. 여행을 가더라도 같이 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솔로라면 물가 좀 저렴한 나라들 있잖아요. 치앙마이 같은 나라에 가서 한 달 살이 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로망이기도 하거든요. 가기 전엔 되게 낯설고 두렵지만 막상 떠나보면 굉장히 새롭고 즐거운 경험일 거예요. 혼자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혼자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거랑도 연결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이 솔로일 때 꼭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언젠가 연애를 하게 될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빛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